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정신과 전문의 최명규 원장,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허주연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김묘성 대중문화 전문기자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요즘 전 세계도 여러분 다 같이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디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천리길도 우리나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네요. 국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있는데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찍힌 사진이 그야말로 온라인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어머나?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실 텐데요. 네네. 바로 그 문제의 사진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네. 학급 안내, 그리고 평범하게 급훈이 있는 그런 사진인 것처럼 보이는데 글귀 자세히 보세요. 중화인민공화국 적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중도, 괄호 안에 선을 지키는 평화로운 공동체, 이렇게 급훈을 설명하는 듯한 내용이 있는데 뭐야, 이게? 이 급훈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교육계가 발칵 뒤집어졌고요. 학교로 항의 전화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사진 도대체 뭐냐, 정확한 의도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학교 급훈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이건 부적절해 보인다. 교사가 정한 것인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것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 이런 반응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전부 딱 여러분 보시기에도 우리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로 적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내용이 저게 뭐예요? 지금 우리 교실 학교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학급 안에 급훈처럼 보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뭐예요 이게 지금? 일단 저 급품은 학생들이 직접 스스로 정한 게 맞습니다. 에? 왜 그랬냐? 이 중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 선생님을 놀리기 위함인데 이미 그들도 놀리기 위함이라는 의도인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은 처음에 만류를 했습니다. 안 된다 했는데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따지면서 거듭된 성화를 부리는 끝에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다만 이 아래 괄호 열고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을 보면 중도를 지키는 평화로운 공동체. 이게 바로 선생님이 내놓은 나름의 중재안이었다는 거예요. 보완 설명을 한 줄 덧붙여주면 허용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학생들이 수긍하면서 저 최종 급훈이 정해진 건데 지금 이 방송과 논란을 보면서 학생들이 왜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지 잘 알게 될 겁니다. 아니 근데 그 김현주 평론가님, 아이들의 뭐 이 꿈, 희망, 포부 이런 거는 꺾지 않는 게 교육상 또 아이들의 정서상 좋을 수 있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타일러서 못하게 해야지. 보세요. 중화인민공화국하고 담임 선생님이 중재안으로 내놨다는 그 밑에 내용하고 이게 맞아요? 중도를 지키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중화인민공화국 맞아요 이게 지금? 일이 이렇다 보니까 그 해당 학교의 교감 선생님까지 나서게 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상시 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의 정치적인 중립에 관해서 상당히 교육을 시켰었고 또 담임 선생님조차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여러 차례 표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이 급훈을 좀 자율적으로 결정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이 담임 선생님이 중국어 교사라는 이런 정체성을 좀 위트 있게 녹여보자라는 것이 이제 학생들의 생각이었다는 해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설령 약간의 농담이 섞인 그래서 좀 가볍게 표현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표현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측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교로 비난 전화가 너무너무 지금 많이 오고 왜 안 있다고 그러겠어요, 해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좀 제발 오해를 풀어주시고 좀 자제도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중간에 담임 선생님이 중간에 난감했을 수는 있어요. 백반양보에서. 그렇다면 중화인민공화국 아이들이 저 급훈을 사용해서는 왜 안 되는지 이 대한민국 땅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피땀 흘려 얻은 땅인지를 알려주는 교육을 통해서 중화인민공화국 농담이라도 급훈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줬어야죠. 그게 지금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게 오해를 풀어달라 이게 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다른 나라 좀 떠나볼까요? 김효성 기자님. 네,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에 키우던 반려견과 헤어져야 했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선물일까요?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네. 애정어린 손길에 꼬리를 흔들고요. 얼굴을 비비는 강아지인 줄 알았죠? 네. 사실은 강아지 인형입니다. 네? 하지만 그냥 인형은 아닌데요. 이름을 부르면 반응도 보이고요. 음성 명령도 알아듣는 로봇 개 제니라고 합니다. 와, 아니 처음에 언뜻 봐선 진짜 살아있는 개인 줄 알았는데 최명규 원장님, 야 요즘은 뭐 AI 시대 보니까 AI로 만들어냈나 처음엔 그랬는데 이게 개 인형이라고 하니까 개 인형이어도 뭔가 힐링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우리가 CES라고 하죠. 어허.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로봇 반려견이 이제 등장했고요. 네. 그래서 2만 명이 벌써 대기를 했다 그럽니다. 어허. 그러나 사실 로봇 반려견 이전에도 이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도 인공지능 청소기하고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혼자 살잖아요.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얘기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온라인 쇼핑몰에 검색하시잖아요. 네. 로봇 반려견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오. 이미 꽤 있습니다. 다만 걔네들은 저거보다 약간 부자연스럽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 같고요. 저기에 많은 사람들은 기능을 부여해서 어르신들이 진짜 급하게 다치거나 힘들 때 자동으로 연락이 되는 기능 같은 거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 네. 또 청소라든가 아주 간단한 거를 도와주는 기능도 추가하는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 로봇 개지만 물론 이제 어머니가 적적함을 달래기에는 충분히 덧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저 반려견 로봇개가 채워줄 수 없는 분명한 그 따뜻함이 있을 거예요. 뭐냐? 가족 사랑일 거예요. 그러면 자주 찾아뵙는 그런 사랑이 좀 더 있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자, 그런가 하면 한국 찍고 미국 찍고 어디 가볼까요? 허주원 변호사님. 이번에는 인도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아하. 인도 라자스탄주의 한 가정집에서요. 네. 환풍구에 웬 사람이 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남성 심지어 가족도 아니고 외부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무슨 일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가정집 환풍구에 왜 불을 켜니까 드러나는 한 남성. 뭐야, 이게? 환풍구에 몸이 껴서요. 상체만 나온 채 저렇게 벽을 잡고 있는 겁니다. 어머머머.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구조된 이 남성의 정체는 바로 도둑이었습니다. 도둑 잡은 환풍구네요. 아니 지금 저게 뭐든 어디서 깍꿍 나타난 것도 아니고 저기에 왜 끼어 있는 거예요, 김현주 평론가님 도둑이? 이 해당 남성은요, 이 집주인 부부가 힌두교 사원에 간다는 사실을 미리 간파하고 귀중품을 훔치기 위해서 환풍구를 통해서 이 집에 침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생각보다 아마 환풍구가 적었던 모양이죠. 저렇게 몸이 낀 채로 1시간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 이 도둑이 1시간 동안 저렇게 환풍구에 몸이 끼어 있는 동안 이 단독범이 아니었습니다. 공범이 밖에서 이제 망을 보고 있다가 네. 저 사람 들어가면 이제 나도 들어가야지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딱 끼인 채 움직이지 못하는 걸 보고 그대로 그 공범은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네. 의리도 없이 도망을 가게 됐던 모양입니다. 현재 그래서 경찰이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허준 변호사님 쓸데없는 궁금증이에요. 그 망 봐줬다는 그리고 저 먼저 들어가려던 인간이 도둑이 끼인 걸 보고 주랭랑 쳤다는 저 인간은 나는 진짜 그 집에 발도 안 들이고 아무도 안 훔쳤으니까 저는 죄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행의 착수라는 개념이 형법에 있거든요. 이미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 그리고 공모를 다 같이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망 봐주고 들어가고 같이 가고 했던 그 순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절도 미수죄로 같이 처벌받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요.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국 하이난성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기루의 한 옛거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또 카메라를 켜게 하는 한 소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소년의 어떠한 행동 때문이었을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작고 귀여운 노란 오리들이 줄을 맞춰서 소년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어머머머. 한 남성이 길을 막거든요. 그랬더니 오리들이 가던 길을 딱 멈춰 서고요. 어머. 소년은 남성에게 눈빛을 딱 날립니다. 아, 레이저 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남성이 비키니까 다시 소년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오리들 정말 귀엽고 깜찍하고 신기하죠. 네. 어머. 아니 근데 최명규님 동화 속에 피리 부는 사나이는 피리라도 불었기 때문에 이제 유인하잖아요 동물들을. 근데 저 소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저건 이제 각인 효과라고 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새들이 깨어나자마자 처음 본 대상을 갖다 자기 부모를 이제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둥지에 오래 사는 새들은 조금 덜하게 되고요. 알에서 깨자마자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이제 오리나 거위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에서 포식자가 많기 때문에 하자마자 어미새를 쫓아다녀야지만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라드 로렌츠라는 이제 독일의 학자가 자신이 어미새하고 똑같이 물에서 헤엄치면서 행동했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어미새로 알게 된 거지요. 어머. 그래서 아마 저 소년은 저 오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 소년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최명규님, 제가 만약에 저 오리들이 그 알에서 부화했을 때 딱 곁에 있으면 저 오리들이 저를 진짜 아빠나 엄마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순간이 아니라 그때부터 먹이를 주고 하는 양육의 행위를 갖다 해야 되는 줄 거고. 거 다 줘야 된다고. 네, 네네. 그런 다음에 일부는 오리들 집에서도 저렇게 졸졸졸졸 쫓아다녀서. 아하. 그러나 저거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가축화된 오리한테는 모르겠지만요. 네. 야생 오리한테 저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앞으로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요. 전혀 배우지 못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생존에 커다란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진귀한 장면은 봤지만 오리들이 또 무럭무럭 자라서 글쎄요. 최명규 의원님 말씀처럼 어느 순간에는 야생으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좀 교육을 좀 시켜주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자, 지금 시각이 6시 5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